안녕하십니까. 은행 FP를 담당하게 된 자산관리사라고 하죠. 백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1부, 2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1부를 맡아서 하도록 할 텐데 아마 일반적으로 1부를 먼저 들으실 테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금융업에는 이제 은행이 있고 증권이 있고 이제 보험이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3대 업인데 과거에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 주식 같은 거를 브로커리지 피를 받는 거죠. 매매를 시켜주고 보험 같으면 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을 이렇게 고객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남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던 금융업인데 이게 단편적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그렇죠? 영업 환경이 계속 이렇게 나빠지다 보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게 이제 전체적인 자산관리 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셋 베이스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VIP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VIP 고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주식만을 거래하거나 혹은 보험 상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거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자산 관리를 컨설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권이 이 자산 관리 영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자산 관리를 하려면 이 정도의 어떤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자격증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은행 FP라고 과거에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자산관리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은행 FP가 있고요. 증권도 있어요. 증권도 이와 유사한 게 뭐였냐면 투자자산운용사가 제일 가깝다고 봐야 돼요. 보시면 과목도 비슷한 게 많죠. 아무래도 좀 더 투자 쪽에 이제 치중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자격증이 있고요. 보험에도 있어요. IFP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은행이건 증권이건 보험이건의 자산관리 이 영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구나. 그래서 저도 금융연수원의 그 PB 수업을 가끔 나가는데 거기 이제 나가다 보면 이 자격 그러니까 금융권에 이미 있는 분도 이 자격을 따로 또 더 PB 쪽으로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금융권에 취업하시려고 처음 듣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용어들이 좀 생소한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잘 하시게 되면 사실은 아주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에셋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에셋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자산의 카테고리가 있죠. 그렇죠. 예금, 예금을 포함하는 채권.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의 대표가 뭡니까? 주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렇죠. 부동산. 네. 이런 전반적인 지식들을 모두 알아야 에셋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과목이 많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조금 그래서 학습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거. 대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공부도 공부고 배워두시면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지식들은 많이 있으니까 예,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혹은 이미 금융권에 있는 분도 고객 자산 관리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고객을 주로 자산 관리하는 걸 이제 은행권에서는 주로 PB, 뭐 WM 이렇게 뭐 부른다. Wealth Management, Private Banker 여러 가지로 부르고 보험에서는 뭐 FC, FP 뭐 다양하게 부르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건 뭐 크게 중요치 않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권이라고 그러면 이제 PB를 제일 많이 쓰니까 그래서 PB로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지식들이 또 어떤 것까지 필요하냐면 법에 관한 지식들 간단한 그 중에서도 이제 세무 그렇죠. 법이나 세무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괄해서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해드릴 거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쪽에 1부에 주로 나와 있고요. 이제 2부에 가시면 저보다 훨씬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다 하고 싶은데 2부에서는 이제 민영미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상품들, 구체적인 상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 굉장히 앞으로도 그렇죠. 대면 영업의 어떤 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승진하시는 데 도움이 되거나 금융권에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경제, 법, 세무, 보험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100문제, 2부에서는 이제 투자 상품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 이렇게 1, 2부를 나누어서 합격할 수도 있는데 시험은 이제 함께 보지만 1부, 2부 시험을 하루에 보지만 1부, 2부 나눠서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냐면 60점이 합격이잖아요. 60점이 합격인데 기본적으로 오지선다형이라는 거. 이게 좀 조금 은행연합에서 하는 거는 좀 오지선다라. 속된 말로 찍기가 조금 이게 어려운 그렇죠. 그리고 과락은 이제 40점이 있는데 뭐 과락 때문에 떨어질 정도면 이제 뭐죠? 합격이 사실은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과락은 40점이 있고요. 과목별로 60점 평균 60점이 넘으시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오지선다형이라는 거 이 부분만 조금 그래서 60점에서 안심하시면 조금 생각보다 그래서 학습량이 많다는 것만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첫 번째에서는 이제 어떤 기본 지식에 관한 것들. 이게 이제 40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무입니다. 경영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유가 있을수록 세무 굉장히 중요하죠. PB 해보시면 더욱더 더 느끼게 되죠. 자, 보험 파트는 이제 20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과목이 100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 지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높은 학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중요한 건 합격해야 되죠.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운전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높은 학문적 수양을 쌓기보다는 여러분을 최단시간에 빠르게 합격시키는 드리는 게 사실 저희 목적이니까 이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포인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 책이 있으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쫓아오시면 보시는데 약간 불편할 수 있어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책값이 비싸잖아요.